오늘 밤 8시 반 한국의 16강 상대를 결정짓는 중요한 대진이 열립니다. 바로 D조 2위를 가리는 경기가 돼버린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대결인데요. 현재 D조 상황을 정리하자면 3차전 결과와 상관없이 1위는 이라크 확정이고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동률입니다. 골득실 차이만 있을 뿐 승점은 3점으로 같아서 만약 일본이 3차전에서 패배할 경우에 인도네시아가 조 2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됐죠. 아시안컵의 경우에 조 3위라고 하더라도 성적에 따라서 16강을 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일본이 3위로 떨어져도 바로 탈락은 아니고 겨우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된 것 자체부터가 굴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 출전국 중 FIFA 랭킹 1위가 바로 세계 17위의 일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21위의 이란이었고 대한민국은 23위로 세 번째였습니다. 4위는 25위의 호주였고 그 다음은 뚝 떨어져서 56위의 사우디아라비아, 58위의 카타르, 63위의 이라크 순으로 이어지는데요. 주로 중동 국가들의 랭킹이 높은 가운데 그래도 가장 유력한 결승 대진을 예상해 보자면 한국 대 일본이라고 봤죠. 왜냐하면 직전 국제대회인 카타르 월드컵에서 양팀 모두 16강 토너먼트까지 진출하면서 세계에서도 먹힌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은 독일과 스페인을 모두 잡고 탈아시아라느니 뭐니 하면서 해외파가 20명이라는 식으로 홍보도 했습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이 프리미어리그의 빅6인 토트넘에서 캡틴을 맡고 있는 손흥민과 올 시즌 갑자기 각성한 황희찬, 뮌헨에 이적하자마자 핵심 센터백이 된 김민재, 네이마르, 은바페를 모두 홀린 이강인, 그리고 맨시티에게 일격을 날린 황인범까지 유럽 빅리그 및 클럽 대항전에서 두각을 나타낸 수많은 선수들이 있는 강팀이고요. 두 나라가 당연히 조 1위를 할 거라고 생각하면 만날 수 있는 무대는 오직 결승. 그러다 보니 대회 시작 전부터 한일전 결승에 달아오르는 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조별리그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그 예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독일도 이기고 스페인도 이겼던 일본이 심지어 두 나라들에게 딱 한 골씩만 허용했는데 FIFA 랭킹 94위의 베트남에게 두 골을 내주면서 잠시 뒤처지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4대2로 이기긴 했지만 경기 내용이 분명 별로였고 베트남 현지의 반응은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긴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이 매우 딸리는 베트남이 두 줄 수비로 웅크리기만 했던 게 아니고 정면 승부로 두 골을 넣었다면서 매우 신났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겨도 이긴 게 아닌 느낌으로 뭔가 찜찜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전에 설마 하던 일이 터졌죠. 경기 시작 5분 만에 선제골을 허용하더니 전반전 종료 직전에 추가골까지 먹어버렸습니다. 두 골 모두 키 189cm의 아이만 후세인에게 헤딩으로 당했는데요. 1차전인 베트남전에서 드러난 세트피스의 약점을 이라크가 제대로 공략해버리면서 일본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예 무득점으로 패배할 뻔했는데 후반 추가 시간에 이라크 골키퍼가 실수를 하면서 만회골 한 골은 넣을 수 있었죠. 일본이 2022 카타르 월드컵 내내 허용한 골이 승부차기를 빼고 딱 4개입니다. 독일, 코스타리카, 스페인, 크로아티아는 유럽의 강호들에게도 경기당 한 골씩만 내주면서 16강 성적을 냈던 일본인데 수준이 더 낮은 아시안컵의 조별 예선에서만 2경기만에 4실점. 결승 한일전은 완전 설레발이 된 지 오래고 일본이 한국을 만나려면 일단 16강 진출부터 확정을 해야만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살짝 한번 웃고 가시면 되는데 이라크전 패배 이후에 일본 사커 다이제스트는 이런 상대를 이겨야 모리아스 감독과 엔도가 말하는 월드컵 우승이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라크전 같은 패배를 당하면 그 목표도 진부하게 느껴진다라면서 월드컵 우승을 입에 담기도 했습니다. 아시안컵은 각 조 3위의 6팀들 중에서 4번째까지는 16강 진출이 가능한 시스템인데 보통 승점 4점이 기준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1승 1무 정도만 하면 16강에 간다는 건데 현재 일본은 1승 1패로 승점 3점. 만약 인도네시아에게 패배해서 3위가 된다면 16강 진출에도 실패할 수 있는데 이미 B조와 C조의 3위인 시리아, 팔레스타인이 승점 4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무득점에 2무 1패 중국이 바닥을 깔아줬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실제 일본에서는 조 2위가 아니라 3위로 일정상의 이득을 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일본 매체인 게키사카는 이라크전 패배 이후에 일본은 이라크전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조 2위를 통과하려고 한다. 인도네시아와 상대 전적과 피파 랭킹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결승전까지 생각하는 일정을 생각하면 3위로 통과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본 대표팀은 부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경기 전술 훈련 없이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면서 조 3위로 16강에 진출할 경우 한국도 피하고 일정상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분석했죠. 타라샤를 외치던 일본의 자존심은 어디 갔는지 눈앞에 실리만 따지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면서 대위기에 빠졌습니다. 3차전 상대인 인도네시아는 FIFA 랭킹 146위, 일본과 거의 130위 차이가 나는 팀인데도 신태용 매직을 경기하는 듯 한데요. 일본 매체인 풋볼존에서 2차전 이후에 일본도 경기할 신태용 매직, 17년 만에 인도네시아의 아시안컵 승리에 주목이라면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에게 일격을 맞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트피스의 공중볼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인도네시아의 장신 공격수에 대한 경계가 매우 높은데요. 이라크전 때 후세인에게 당한 트라우마인지 인도네시아의 185cm 공격수를 두려워하면서 실점을 걱정했습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라파엘 스트라위크인데 베트남전 페널티킥을 유도한 주인공이고 현재 네덜란드 2부 리그 소속이라고 하네요. 야후자편에 올라온 기사 내용을 보면 185cm의 장신 공격수 라파엘 스트라위크는 베트남전에서도 최전방에서 몸을 던져 PK를 얻어냈고 일본전에서도 그 높이가 위협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2년부터 도쿄 베르데에서 2시즌 동안 활약한 전 J리그 수비수 프라타마 아르한도 베트남전에 풀타임 출전해서 일본전 출전이 예상된다라면서 장신 공격수와 J리그 출신 수비수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듯한 태도였죠. 일본 팬들 역시 매우 불안해하는 모습으로 인도네시아전 승리를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우선 선취점을 원한다. 그러면 일본은 상당히 조급할 것이다. 골키퍼도 바꿀 수도 있다. 파상적인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잘 카운터로 한 골을 넣어야 한다. 일본은 점점 조급해져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미토마를 투입한다. 한 골을 내주며 동점골을 내주지만 그대로 경기는 끝난다. 인도네시아가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다. 축하드립니다. 라면서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쓰는 팬도 있었고 베트남전과 같은 흐름이 될 것 같다. 공격하다가 실점하거나 모리오의 자이온이 실수해서 선제골을 내준다. 급하게 공격해서 전반 마지막에 동점을 만든다. 그대로 무승부 또는 역전승. 베트남 이라크와 싸워서 방심하는 버릇이 없어지지 않았고 더군다나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방심하지 않겠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라면서 앞선 경기들에서 보여준 일본 대표팀의 모습에 이미 신뢰를 잃은 팬도 있었습니다. 아시안컵이 시작되기 전 전승 우승이라도 할 것 같은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일본 대표팀, 언론도 팬도 선수도 완전 이지 모드로 개최 시기에 맞춰 선수와 소속 클럽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하는 팬들도 많았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베트남에 고전하고 이라크에 지고 결국 인도네시아에 겁을 먹게 되었다라면서 우승 설레발을 쳤던 과거의 태도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실제로 아프리카 강호 알제리가 마레지가 뛰는 알제리인데도 100일 넘는 처음 들어보는 아프리카 팀에게 패배하면서 짐을 싸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지휘하는 신태용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자신감 있는 태도로 우리에게는 상당히 힘든 경기지만 그래도 준비를 잘해서 우리 인도네시아 축구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다. 다른 팀들이 너무 동남아시아 축구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이라는 걸 저도 많이 느끼고 있다라면서 일본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고 담담하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마지막 한마디는 더 일품이었습니다. 난 누구보다 일본을 잘 알고 있다. 신태용 매직이 일본을 침몰시킬 수 있을지 오늘 밤 8시 반에 같이 확인해 보시죠. 니폰 사요나라.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